지금부터 국가정보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묵념. 오늘 행사 진행 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오늘 기자회견 개최 및 배경 및 취지에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비상임위원 황필규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사 요청 및 조사 내용과 관련해 박병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이후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필기 위원께서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의문사항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목은 국정원 지시사항인데 그 문건의 극히 일부만 띄엄띄엄 국정원과 관련될 뿐이라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세월호 피해 가족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는데 활용되지 않아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변명들이 받아들여지면서 6년이 흘렀습니다. 특조위는 국정원의 문제, 그 첫 번째 주제로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그 주변 개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여론 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관련된 전현직 직원 일부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문서들은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미 살펴본 문건,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했던 문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제공된 문건들도 처음 문건들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검증한 문서들만 제공해왔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이들 문서들이 너무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보안정보와 전혀 무관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사항, 생활상 요구사항, 신체적 움직임, 심리상태, 정치적, 사회적 성향, 지원단체들과의 친소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 사찰이고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의 요구, 진실규명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국정원 직원 개인들의 일탈 행위이거나 고립된 행태가 아니고 적어도 국정원 차원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사찰, 더 나아가서 여론조작의 계획 지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찰에 근거해서 세월호 가족들과 그 단체,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 소위 진보 단체와 언론을 공격 또는 무력화 대상으로 삼고 소위 보수 단체, 보수 언론을 언제나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한 채 정치적 이념적 투쟁의 전술 문건들을 다수 생산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임의로 제출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극히 제한된 문서와 사람들에 대한 조사만을 토대로 파악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의 모든 정보와 문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시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정보와 문서의 수립 목적, 수집 목적, 지시, 이행, 배포,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실행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포기나 거부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기는 서울동구 시립병원의 CCTV 영상이고, 이 CCTV 영상은 2014년 당시에 김영호 씨와 유민 아빠와 변호인이 법원에 이 CCTV를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입수하여 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찰했던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틀어주시죠. 예, 수업이요. 여기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걸어가는 저 사람이 국정원 아이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흰 양복을 입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만약에 병원장과 그들의 말대로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게 뭐 일상 정보 수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고, 이 병원장도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듯 국정원 아이오가 병원장을 면담하고 이 마지막 장면이 나가는 장면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위 국정원 직원은 김영호와 그의 주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행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날이 8월 20날이고요. 요것은 면담록입니다. 국정원 아이오와 병원장 사이에 자료로 제공이 되는 거로 있어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진영 아빠사입니다. 오늘 좀 감정 상태가 제가 좀 그래서요, 정제하지 못한 언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는 조금 유념해서 기사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준영 4월 30일 207번, 김건우 5월 15일 282번, 이재우 4월 23일 140번, 문지성 4월 30일 212번, 한은지 4월 23일 142번, 신호성 5월 2일 221번, 지상준 4월 30일 209번. 오늘 와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별이 된 아이들, 아픈 자식들,
우리 가족들은 백목강 진도체육관에서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릴 게 아니고 주검으로 돌아올 우리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는 정보기관을 이용해 저희를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폄훼했으며 우리 아이들을 모욕했습니다. 국가에게 사찰받는 자의 사람들의 기분을 아십니까? 마음을 아십니까?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감시당하고 있다는 초조함. 저희 가족들은 2014년 4월 17일부터 그 눈길들을 느꼈고 겪었습니다. 참사 당시, 참사 후에 국정원 제2차장으로 근무했던 모 변호사, 로펌 변호사가 왜 세월호 선원들을 전부 만나고 다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참사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말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50여 명 이상의 핸드폰이 내용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때 분명히 기자분들에게도 요청했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관에서 가족들을 사찰하고 정보를 빼내고 있는 명백한 증거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희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색기간 당시에 진도체육관에 유가족들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과연 국정원의 사무실이었는지 기무사의 사무실이었는지 아직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당시 기자님들도 위장하고 우리 가족들로 위장하고 접근해서 우리를 사찰하던 이들이 국정원 직원인지 기무사 직원인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단 말입니까?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겨우 직권남용입니까? 여러분들 직권남용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저희를 직접 탄압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합니다. 일선 직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피해자는 사라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는 데가 법원입니다. 지금 직권남용이요,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사찰 당해보십시오. 이런 게 말이 되는지 사참위는 더 밝혀내야 됩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국정원이 우리를 사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찰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참사의 원인과 국정원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4월 16일, 17일부터 사찰했단 말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하겠으며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직권남용,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탈, 개인 직원의 일탈이라는 꼬리자리식 수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해 우리를 탄압했고 모욕했습니다. 국가폭력이고 국가범죄입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또 직접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국정원 제2차장이었던 모 차장까지 같이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사법부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검찰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국가범죄이고 국가폭력입니다. 국회에도 준엄히 요청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6년간 이런 사찰을 받으며 여지껏 견뎌오며 싸워왔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당한 걸로 억울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250명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억울해서, 이 아이들의 죽음이 억울해서 싸우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안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그 내용을 일베 사이트에 돌리고, 과연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나라가 할 짓입니까? 우리 가족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 우리 250명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304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기자분들도 기사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로 위장해서 저희 가족들에 접근했던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2014년 팽목항에서, 진도 체육관에서, 안산에서, 하물며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분노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